예,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글들을 좀 썼는데, 네, 뭐 얘기하자면 이제 CPTPP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몇 개를 썼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 글을 몇 개 썼는데 이게 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다들 너무 무관심하죠, 지금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왜 이게 이슈가 대체 되지 않는가, 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CPTPP라는 거 자체가 이 우리나라의 반일 선동을 하기도 되게 좋은 소스인데, 생각보다 이게 막 크게 이슈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 정권에서 안 터트린다는 거죠. 안 터트리고 다음 정권 때 터트리려고 일부러 이슈화를 지금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슈를 막 이게 문제거리를 찾아서 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이 이슈를 주도하는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이슈화를 시킨 주제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그 한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참 아니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죠. 나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말이 틀리면 좋겠어요. 내 말이 틀리면은 나만 병신되고 끝나는 건데 뭐 그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예전부터 나는 이 CPTPP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다음 정권 때 이 CPTPP 가지고 다음 정권 결과에 따라서 CPTPP를 가지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그때 가면 굉장히 이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는 떡밥이기 때문에 이게 현 정권부터 추진이 됐다는 걸 우리가 모두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제2의 광우병 사태처럼 그 CPTPP 문제가 그 이슈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거세게 막 일어나는 막 그런 불길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이 막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냉정하게 논파를 할 수 있는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CPTPP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건 요 동영상 밑에다가 제가 이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나중에 글은 천천히들 가서 보시고, 아무튼 나는 CPTPP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것도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한편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거듭 말하지만 내 예상이 틀리면 나만 병신되고 끝나니까. 근데 이게 점점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해갖고 이제 좀 동영상을 급조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 뭐 어차피 내 동영상 거의 보지도 않잖아요. 이거 뭐 퍼가서 좀 홍보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내 동영상이 또 홍보할 만큼 재밌는 동영상도 아니고, 내 잘못이지. 콘텐츠를 재미없게 만드는 내 잘못인데, 그렇다고 해도 재미없는 콘텐츠라고 해서 이거를 내용을 파악을 안 하려고 하시고 아예 관심도 이 이슈 자체에 그러니까 이 주제 자체에 관심도 안 주시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수가 되면은 당연히 나 같은 사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여튼 간에 뭐 일단 급조한 영상이니까 일단은 그 밑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보세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부터 CPTPP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나 대선 따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몇 그 대한민국에서 글 좀 쓴다는 논객들이나 뭐 그 논객들 글 훔쳐다가 유튜브 방송제를 하는 유튜브 쓰레기들이나 이상하게 CPTPP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고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 유명세를 이용해갖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슈를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들도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먼저 이슈화가 된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조회수나 빨려고 그 이슈에 따라가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CPTPP는 이명박 때 광우병처럼 대규모 국가 전복급 시위에 불을 붙이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내 말이 다 거듭 말하지만은 정말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때는 어쨌든 이게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갖고 이제 다르게 이용이 될 거기 때문에 현 정부 때에는 고의적으로 지금 이슈화를 안 시키고 꾹꾹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을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왜 공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공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 수산물을 이재명이가 지가 대통령이 되면 자꾸 대통령 권력으로 맞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건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고, 이제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윤석열 이제 지지율이 이제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 회복된 거에 위기를 느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원래 계획이었을지도 있고요. 이재명이 이제 이 밑밥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CPTPP 밑밥에 다음 단계로 이재명이 나갔더라고요. 난 내 생각에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쯤 이런 말을 해놨으면은, 이 발언 자체가 지금 당장은 이슈가 못해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밑밥이 다르게 이용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리가 되게 좋은 거야,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 부산물을 이 이재명이가 막겠습니다. 이게 참 머리가 좋은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한국이 CPTPP를 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가입을 하면은 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 방사능 수산물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현재 CPTPP 가입한 국가들은 일본 방사능 수산물들을 수입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차원에서도 뭐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오는 뭐 방사능 수치가 오버한 수산물들은 내수용이건 수출용이건 유통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예. 이재명이가 막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가 이게 일본 거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수산물 내에서도 방사능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일본 전국에 있는 수산물들을 내가 직접 검사를 결과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건 알아요. 일본 후쿠시마 주변에 있었던 수산물들은 일본 내수용으로도 유통이 안 된다. 그쪽에서 방사능 수치가 오버를 한 수산물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성적인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문명 국가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어떤 미친놈들이 내수용으로는 안 되는 방사능이 있는 그런 수산물들을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냐는 거죠. 이거는 도덕성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걸리는 거짓말이잖아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재명의 방사능 수산물을 이거 오타가 똑같이 두 번이 났냐 잠깐만 이거 수산물 이거 아닌 거 압니다. 이거 죄송해요. 이거 오타를 좀 고치고 가자.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글을 좀 급조해서 좀 짜증이 좀 나가지고 내가 글을 급조해서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한 오타들이 막 많이 나네요. 지금 내가 이제 요새 이렇게 방송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다들 별로 글 쓰고 막 이런 거를 좀 안 하려고 이제 좀 나도 좀 재밌게 놀고 내 취미생활을 하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뭐 내가 이거 방송한다고 나한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기 싫은데 예, 이거 되게 좀 중대한 문제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니까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방사능 검사해서 방사능 나오면은 안 받아도 돼요. CPTPP 가입해도 일본 수산물 중에 방사능 수치 넘어가는 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냥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그 토대에 있으면서 반일 감정을 토대로 해서 그냥 무조건 일본 거니까 받지 말자고 선동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그리고 뭐 수협이나 이런 데서 지금 CPTPP 가입 반대 운동 같은 거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옛날 FTA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외국계 들어오는 건 다 싫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뭐 수출 무역 국가에서 어? 어? 자유시장 수출 무역 국가에서 그냥 뭐 외국하고 자유 무역 협정 맺는 건 다 반대를 하면은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뭐 스크린 커터 이런 식으로
국내인, 외국 미디어 막고, 외국 문물 다 막고, 국내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쇠국을 해서 꽉 닫아놓고 무조건 싫어도 국산품만 이용하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진짜 개같은 무서운 발언이에요. 나는 까놓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왜 그렇게 반일 선동을 하나만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버라이어티라든가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꽁트 같은 거 일본 거 엄청 따라해놓고 오히려 그 개그맨들이 반일은 제일 많이 부추기는 이유가 난 그거라고 봐. 자기들이 하도 그렇게 일본 거를 모방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따라한 게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일본 소스를 맘대로 이용을 못하게 될까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지. 자기들은 연예인이니까 자기들은 연예인이니까 그냥 자기들은 외국 여행 막 다니면서 외국 거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다 하면서 국내인들은 한국의 국민들은 일본 문화도 접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는 몇 편씩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사람들 이게 무슨 한국 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 어떤 선택의 폭을 줄이겠다는 거잖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갖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건 무조건 막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니, 매번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 시위를 하니까. 어떤 자유무역적인 협정이 있으려고만 하면 무조건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말씀이 무슨 설득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국민들은 다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니잖아. 여튼 간에, 이재명이 방사능 수산물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이 되면 CPTPP 가입을 해도 원래 수입을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냥. 그게 되게 답답한 얘기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떡밥을 던져요? 이게 국민들 우롱하는 거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갖다가 자기가 봉쇄하겠다고? 자기가 뭔데? 방사능이 나오면 안 받으면 돼요, 그냥. 아, 네가 대통령이 뭔데 대통령 권한으로 받고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받으라면 받아야 돼요? 방사능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받으라면 받아야 되냐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기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 얘기는.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면 원래 안 받아도 된다니까. 이 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식의 공약을 떡밥으로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수준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참 슬프게도 실제로 저 이재명이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잘 본 거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게 수준이 낮으니까 저런 식의 공약을 막 던지는 거야. 언제는 방사능 있는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려고는 일본 수산물에 방사능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사해서 기준치 오버하면 받지 말고 방사능이 안 나오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이 방사능을 막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거를 공약으로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재명이 진짜 저 발언이 머리가 좋은 발언인 게 저 발언의 의미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세요. 일본 수산물 중에 방사능이 있는 거는 절대로 유통 불가. 2번은 방사능 검사건 기준치건 난 모르겠고 일본 거는 무조건 안 받겠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1번은 원래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번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떻게 지금 자유시장 어쨌든 표면적으로나마 자유국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을, 자본주의, 수출무역 국가를 표방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1번은 원래 이렇게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이재명은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던, 윤석열이 되던, 허경영이 되던,
방사능 있는 건 원래 안 받아도 됩니다. CPTPP 가입한 국가들도 방사능 있는 건 안 받아요. 그러니까 CPTPP 가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쳐도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게 되죠. 그죠? 방사능 있는 수산물은 원래 수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왜 미친 지랄을 해놨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싹 다 고치고 올게요, 오타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본도 방사능 있는 거를 수출할 생각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약이라고 내어 걸면서 저걸 밑밥으로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이재명한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경우, 이재명 자신이 당선이 됐고, CPTPP 가입이 성사가 될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이 이재명이가 CPTPP 가입으로 국익은 챙기고 일본의 방사능 수산물은 막았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응?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이 당선되고 CPTPP 가입이 무산될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이재명이가 일본의 방사능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CPTPP 가입이 성사될 경우가 있죠. 성사될 경우가. 그러면은, 저 토착 외구당이 득세를 하니까 일본의 방사능을 수입을 해서 전 국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일본 방사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고 나갑시다. 막 이렇게 또 선동을 하고 제2의 광우병 사태가 터지겠죠. 네 번째로 윤석열이 당선되고 CPTPP 가입이 무산될 경우에는 아주 무능한 윤석열이가 CPTPP 가입도 성사를 못 시켜갖고 한국을 국제무역시장에서 도태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요소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밑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반일 정신병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일 치트키만 써버리면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지지율을 회복을 하고 우파 정당의 지지율은 하락시키고 그리고 국정과 국가 산업을 마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